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임대차 3법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지금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 또 종부세를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또 대폭 올리죠. 이것도 이제 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전세로 가겠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보다 더 낮추겠다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타깃은 전월세 전환율 추가 규제 군불 짚기 시작한 당정.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 그러니까 이게 1억이라고 하면 4%면 1년에 400이죠. 400을 12로 나눴을 때 그러면 대략 33만 원 정도 올 3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행 4%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월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주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얼마로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5%라면 월세 연간 합계는 500만 원. 5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대략 40만 원? 예. 정도가 이 전환이 되는 거죠. 1억이. 예. 현재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4%로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이 4%로 정해져 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참 이 작동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유행어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즘 부동산 어떻습니까? 국정질의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작동. 그래서 어떤 분은 작동, 동작구에 가서 뭘 사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 점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단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가지고 점 보러 다니고 부동산 살 때 점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사라고 하면 사고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사고 난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참 아이고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정말. 세상에 이게 기가 너무 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전국에서 뭐 유명하다 그러면 강원도부터 전라도까지 다 다닙니다. 거기서 작두타라고 하면 돈 몇백씩 주고 작두타 하는 거 그거 막 하고서 합니다. 굿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얘기만 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제가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하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예.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고 임대차 3법과 결부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저는요 이거를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언론에서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기준금리 0.5%이기 때문에 플러스 3.5%. 그때 법에 발표했죠. 기준금리 플러스 3.5%. 지금은 0.5%가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4%로 한다가 좀 과하다는 생각에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저녁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또 임대인들의 반발이 또 크겠죠. 지금 뭐 많이들 걱정하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또 폭등한다. 네, 지금 제가 그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청약을 준비하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그분들이 전세에 머물고 있고 또 지금 6년 동안 최근에 서울에서 급상승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하고 전세에 머무르는 분들. 그러니까 매년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매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요. 네. 또 지금 실거주 요건을 많이 정부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예.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9억 이하의 비과세가 되고 재건축 이번에 조합 설립 또 올해까지 안 되면 이제는 거주 요건을 2년 또 해야 되고 나중에 조합원 지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모든 게 실거주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이걸 공급을 했던 임대주택 공급을 했던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전세가가 안 오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공재건축 얘기를 꺼냈는데 공공재건축에 이익의 90% 이상을 환수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취지는 좋습니다. 항상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들이대다 보면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암세포가 발견되는 거예요. 암세포.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뭐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정밀검진 받아보면 암 초기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김 장관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월세 시장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 세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월세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당연히 세입자들의 주거비가 많이 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하지만 임대인의 여러 가지의 그런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많은 거에 압박을 하면서 한쪽만 보호한다. 그런 정책이 과연 국가의 정책으로서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항상 역지사지. 지금 세입자가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임대사업까지 할 수도 있고 지금의 임대업자가 바로 사업이 망해가지고 바로 임차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역지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현재는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4%인 셈이다. 원래는 기준금리의 4배였으나 지난 2016년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치를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 2016년 당시에 기준금리가 2.5에서 3.5% 더했으면 그때 당시 전환율이 6%잖아요. 6%잖아요. 6%면 월세가 그 당시에 더 많았던 거고 지금 4%면 줄어든 건데 이게 지금 기사를 잘못 쓴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분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문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6%였고 4%였으면 지금은 줄어든 거면은 맞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봐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 규정은 지금껏 무용지물이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의 전세에서 월세, 우리가 이제 지금 반전세가 많다고 하죠. 전세 보증금 그대로 놓고 월세만 더 받거나 전세 보증금 좀 깎아주면서 월세를 더 많이 받는 이게 이제 전환율이 5.9% 거의 6% 가까운 거고 서울은 5% 수준이다. 5%라고 하네요. 서울은 5%인데 4%란 거는 더 낮춘 거네요. 그러면 그죠? 권역별로 따져보면 가장 낮은 서울 동남권이 4.3%, 서울 동남권이 4.3%, 경북은 8.6%로 가장 많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좀 높죠. 예.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도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됐다. 전월세 상한제가 전월세 전환율의 범위에서 구속되기 때문이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 규정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이미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결부되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단기적으로 늦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 비율을 낮추면
임대인이 이거 월세로 해봐야 큰 득을 못 보니까 월세로 가는 게 좀 늦어질 거다 시기가,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시대가 온다.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거의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월세 보증금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금을 거의 돌려주는 건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갭으로 사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능력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가 월세로 가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조금만 전환이 돼도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얼마 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죠.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게 아니다.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서울에 2주택이 있고 지금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에 거기를 뭐 형식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월세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원이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오피스텔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즘에 참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고 도대체 뭐가 틀리는 건지. 예. 막 그냥 말을 갖다 막 이게 지저대면은 예전 같으면 사과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사과도 없어요.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예. 여야 할 거 없이.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은,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장관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지난 CBS의 뉴스쇼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으로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며, 정책 당국이 민주당과 우려해야 될 내용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것은 월세 전환율 4%로 준수에 맞춰가도록 한다고 보도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전세로 임차인은 안 주고 월세로 주는 분은 왜 그렇죠? 월세가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면은 우리가 수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따박따박 이렇게 받죠. 근데 이게 수익이 낮아진다? 그럼 누가 이걸 사서 월세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월세조차도. 그러면 일단 임대주택 자체가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참 관가를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경제는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이 모든 걸 갖다가 무조건 낮춘다.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요하네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2+2, 길게는 4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4년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그때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어떤 세입자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임대를 들어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전제하에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지금처럼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는 전제하에. 공급 자체가 많으면요,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집주인이 모신다니까요. 집주인이. 그리고 지금 이 법도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돈이며 시간이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는 힘들고, 규제가 가다할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매물조차 줄어들어 임대 시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수익률이 너무 없으면 월세마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은 규정은 강제력의 한계가 있지만 유권 해석으로 소급 적용을 하거나 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추세를 볼 때 아예 강제력을 부여하는 수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또 발의를 했네요. 법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대인도 계시고 임차인도 계시는데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이 법이 서로에게 중간다리 역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꼭 법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런 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확정이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대인 여러분들, 임차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고민 들어오고 있고 많은 응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메일과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